볼게요. 정답뿐이에요. 그냥 앞에 보시면 돼요. 편하게. 일단 우리가 지금 이번 단원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큰 엄청난 걸 다루는 건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정적분이 넓이라는 개념을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fx라는 이 녀석을 정적분을 a부터 b까지의 fx라는 이 녀석을 어떤 개념으로 공부를 했냐면 넓이의 개념으로도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3차 함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먼저 2차 함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얘는 무슨 값이죠? 이게 만약에 f'x입니다. fx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그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됐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자, 문제에서 만약에 이 아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요 녀석에서 이 아이의 그러니까 여기 식은 여기가 이제 프라임이 들어간 식이 되겠죠.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놓고 라지 F라고 할까요? 자, 요 녀석의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겠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요 원함수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뭐죠? 함수값의 차예요. 그 값의 차라고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거 적분해 보면 라지 F B에서 라지 F A를 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넓이라는 의미를 당연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 원래함은 이 원함수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다? 라지 F,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으니까 라지 FA와 라지 FB 사이에 차를 의미를 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저번 단원에서 단순하게 다뤘던 딱 요것만 배우고 나서 이제 저번 단원에는 연산이나 이런 것들 했던 거고, 일단 넓이라는 개념은 아는데 정적분이 부호를 가지고 있는 넓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왜냐면 이게 x축을 기준으로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또한 이 a하고 b의 위치가 위끝과 아래끝의 위치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들의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얘에서 얘를 뺀 거랑 얘에서 얘를 뺀 건 당연히 다르니까. 그래서 부호를 가지고 있는 넓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단원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순수하게 넓이만 다루는 거야. 부호를 제외한 넓이야. 근데 이제 보자. 만약에 그래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S1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혹은 S2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가 FX야. 근데 문제에서 A에서 C까지의 fx의 정적분을 구하래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녀석은 분명히 A에서 B까지는 얘는 당연히 양수가 나올 거고 B에서 C까지는 당연히 어떤 값이 음수가 나올 거야. 왜?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답은 바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정적분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만약에 넓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녀석은 양수고 이 녀석은 음수의 값이 나올 거거든. 근데 얘 또한 뭘로 바꿔줘야 돼? 양수로 바꿔줘야 넓이가 되겠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이자. 아니면 그냥 열심히 구하는 관점에서 밖에다가 붙이자.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기는 해요. 그래야 변수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거는 그냥 귀찮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쓸 때 이렇게 밑에 걸 사용하는데 요걸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녀석, 그렇죠? 라지 fx죠? 요 녀석이 A에서 B까지인 녀석과 그 다음에 라지 fx, B에서 C까지인 녀석이 있을 텐데 얘는 분명히 양수였으니까 그냥 할 거고 얘는 원래 음수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넓이의 기본적인 틀인데
그러면 이렇게 3차 함수의 넓이도 있을 거고 4차 함수 이런 아이들의 넓이를 구할 거잖아. 그럼 항상 그 넓이를 구하는 이 아래 끝과 윗 끝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교점이 차지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교점이 차지하고 있을 건데 물론 이런 그림도 가능은 해요. 예를 들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인데 여기가 B라고 하자. 여기는 몰라. 여기도 B라고 하고 여기 C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얘가 이제 fx가 되면 만약에 A에서부터 C까지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A에서 B까지는 뭘로 구하고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D에서부터 C까지는 뭐 하시면 돼요? 그냥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해하시죠? 왜냐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여기는 플러스가 나올 테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기본 틀이거든요. 뭐 넓이를 구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해볼까요?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라고 합시다. 얘가 fx래요.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식은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런 그래프가 하나 또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g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가 마찬가지로 A에서부터 B까지의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죠? 이 녀석은 A에서부터 B까지 그리고 똑같이 gx를 쓰기는 하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렇죠? 절대값을 표현을 안 한다면 만약에 절대값을 안 쓴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거다는 거지. 왜? 얘는 음수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부분 전체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랑 얘랑 뭐 하면 되죠? 더해주면 되죠? 각각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이 둘을 더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A에서부터 B까지 fx 마이너스 gx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왜?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으니까 둘을 묶어서 fx 마이너스 gx로 표현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이걸 따로따로 구하는 게 별 의미가 없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그냥 뺀 거지 지금. 그쵸?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기만 하면 이 사이에 있는 넓이가 나오는데 위에서 아래를 뺐다라는 이 규칙만 지켜준다면 얘는 항상 넓이가 된다는 거죠. 굳이 뭘 붙이지 않아도 절대값 기호를 붙이지 않아도. 근데 이게 왜 가능한 거야? 원래 이 아이들의 표현에서 좀 전에 이 표현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x축 0, y는 0이라는 녀석을 뺀 거야. 근데 의미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도 이 마이너스가 실제로는 이런 의미였어.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원래 모든 그래프의 정적분은 이건데 의미 없는 얘네들을 생략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x축이 실제로는 fx에서 y는 0을 뺀 거야. 또 얘는 y는 0에서 gx를 뺀 거야. 원래는. 그러니까 그들을 엮어버리면 0,0은 연결고리 하면서 알아서 사라질 거고 fx에서 gx를 뺐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겠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면 하나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놓고 여기는 뭐 A, 여기는 B, 여기는 C가 있어요. 여기는 fx고요. 여기는 gx입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구간을 나눠서 표현해주면 되겠죠. A에서부터 B까지는 위에 거 누구야? fx죠. fx에서 gx를 빼면 돼.
그리고 B에서부터 C까지에서는 누구에서? 위에 거 GX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넓이가 나오겠죠? 그쵸? 물론 A에서부터 C까지 해놓고 절대값의 fx-gx라고 해도 돼요. 그럼 어차피 여러분 풀려면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될 테니까. 이해하시나요? 어떤 의미인지? 항상 그래프는 어떻게 푼다? 넓이 구하는 문제는 위에서 아래 걸 빼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위에서 아래 걸 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엇갈리는 그래프에서는 이들의 교점이 아래 끝과 위 끝으로 해서 나누어져야 된다. 그래야 각각의 넓이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 또 이 정도예요. 자, 여기까지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렇죠? 딱 하나 추가된 거야. 두 그래프 사이에 관계가 들어오면 우리는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면 그게 넓이가 된다라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죠? 나머지 것들은 어차피 연산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가시면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성질이거든. 넓이를 구하는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하는 게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종이는 제가 그림 실력이 너무나 일천하기 때문에 그 강사들의 카페 있어요. 강사들의 카페. 거기에 있는 그 공식을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것들도 좀 있어서 필요한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할게요. 앞에 보세요. 그거는 이제 따로 필기하지 말라고 해요. 귀찮아하잖아. 귀찮으니까 필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거야. 자, 우리는 이차함수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차함수가 있어요. 여기 알파, 여기 베타고요. 이 녀석이 혹은 이렇게 표현된 녀석입니다. 이 녀석에서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 녀석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한 번은 그래도 뭐 저런 의미에서 공식이 만들어졌구나 한 번은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자, 한 번만 할게요. 자, 먼저 A에서부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예요. 여기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고 저 식이 A의 x-알파, x-베타의 dx. 그쵸? 이 의미인 건 아시죠? 그쵸? 이 의미인 건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A는 상수기 때문에 겉으로 빼냅니다. 그렇죠? A는 상수니까. 그리고 나서 알파, 베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거 한번 전개해 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의 dx입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한 번은 해야 되니까. 자, 요거거든요. 이제 이거 정답분 해볼게요. 자, 이거 하면 어떻게 나오죠?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요거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의 제곱 요거는 알파 베타의 x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알파 베타 들어있겠죠? 자, 이제 계산해야 됩니다. 요 녀석에다가 베타를 대입한 값에서 알파를 대입한 값을 빼줄 거야. 일일이 쓸게요. 베타가 들어가면 3분의 1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들어갔어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의 제곱. 자, 알파가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의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곱하기 알파의 제곱 마지막에 알파의 제곱 베타.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쫙 한번 살펴보면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이쁘게 잘 묶으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묶일까? 뭐 그것만 고민해봐. 어떻게 하면 이게 묶이죠? 어떻게 할까요? 이 묶는 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묶일까? 어떻게? 귀찮죠?
분수가 있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는 6을 끄집어낼 거예요. 밖으로. 6을 끄집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분의 a가 되면서 이 안에 6을 끄집어내면서 일어나는 현상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뭘로 바뀌죠? 2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6을 끄집어냈으니까. 그래야 곱했을 때 3분의 1이 나올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요 2를 가지고 있었던 녀석들은 이제 3이 곱해져요. 3이 곱해지면서 얘는 3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베타 제곱이 되고요. 요 녀석은 3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제곱이 됩니다. 잠깐만. 제가 부호를 잘못한 것 같아요.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가 돼야 되죠. 얘는 플러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가 아직 안 썼구나. 자, 요렇게는 이게 맞고, 그 다음에 요렇게는 지금 마이너스랑 플러스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요렇게는 지금 6을 곱한 상태야. 그래서 6의 알파 베타에 그다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까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그렇죠. 자, 요 녀석 한번 볼게요. 요 녀석 봐봤더니 지금 많다. 3의 알파 베타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3의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3의 알파 제곱 베타 이렇게 있어요. 요 녀석이 지금 그냥 한번 흘러가면서 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만나죠. 그렇죠? 요 녀석과 요 녀석,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만나면서 이게 좀 정리가 돼요. 그래서 남는 건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 일단 남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것들이 있거든요. 마이너스 플러스 3 알파 제곱 베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제곱이 남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거야. 그리고 뒤에는 요게 남아 있습니다. 플러스 6 알파 베타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 뭐 느낌 오시죠? 요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보던 녀석이야. 곱셈 공식이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몇 제곱? 세제곱씩. 그쵸? 자,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는데 그 뒤에 이상한 애가 붙어 있어. 그쵸? 이상한 애가 붙어 있죠? 얘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만 생각해봐. 얘 어떻게 처리할까? 자,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 어떻게 처리할까? 예. 어떻게 하죠? 이거? 잠깐만. 이게 원래 없어져야 되는데. 계산하면 베타 6 알파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분배하면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되지. 그쵸? 요거를 하기 전에 요걸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그래야 깔끔하게 정리해. 나도 이거 딱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서 할 일이 없거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야. 한 번, 딱 한 번. 나도 가물가물해. 거의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자, 요거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6 알파 베타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6 알파 제곱 베타가 되니까 이거 한번 정리해 보면 6분의 a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그 다음에 쟤네들이 만나서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베타 그 다음에 쟤네들이 만나서 플러스 3의 알파 베타의 제곱 이런 식이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정리되죠? 6분의 a에다가 요거 쭉 그대로 정리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그쵸? 자, 그래 끝난 거야 이제 끝났어. 네, 이런 느낌이야, 그쵸? 원래는 이거 숫자를 대입하면 훨씬 편하긴 한데 알파 베타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자, 지금 알파하고 베타의 값이 어떤 값이 나오든지 간에 최종적인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쵸?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얘가 지금 쟤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분명히 마이너스 뜰 거거든요. 그쵸? 아래쪽이니까.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때는 양수가 뜰 거야. 근데 저 때는 음수가 떠. 근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넓이라고 한다면 부호를 바꿔줘야 되죠. 근데 그 부호를 바꾸는 게 누구의 영향이 있냐면 결국 A의 영향인 거야. 그쵸? A의 영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항상 이 식은 6분의 최고차의 개수 a의 절대값을 씌워서 그쵸? 절대값을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에서 알파를 빼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왜냐면 이때 베타는 항상 큰 값이에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예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고 a 값이 무조건 양수가 돼버리면 당연히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는 거랑 베타에서 알파를 빼는 게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a는 양수였지만 이게 음수여서 음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 음수가 나올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리고 a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또 음수가 나올 가능성을 없애버리면 결국은 넓이가 나올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흔히 6분의 공식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되는데 자 이거의 응용 버전은 여기서부터 쉬워요. 자 예를 들어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쑥 지나가요. 근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래요. 그럼 어차피 잘 생각해봐. 어차피 이거 fx하고 직선이 만나면 최고차의 개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렇죠? 2차와 1차가 만나서 최고차의 개수 안 바뀌잖아. 여기 어차피 최고차의 개수밖에 없잖아. 그는 그냥 구하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녀석도 얘랑 식이 어떻다? 같다. 자 또 하나. 만약에 2차 함수가 근데 요거는 서로 같은 거니까 큰 의미가 없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하나 또 떠요. 얘가 만약에 fx인데 ax 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이래. 얘는 gx인데 a 프라임 x 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녀석이래요. 만약에 우리한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조건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 둘을 가지고 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변화가 없는데 어느 부분에만 변화가 생기냐면 a-a 프라임 여기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왜냐면 최고차의 개수는 서로 간의 연산을 통해서 바뀌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 신경 쓰지 말고 어디만 보자? 최고차의 개수만 보자라는 거야. 근데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면 최고차의 개수는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얘랑 동일한 식이 나올 거라는 거야. 하지만 2차와 2차가 만나게 되면 최고차의 개수는 바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바뀐 최고차의 개수를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시험은 2차 함수에서 거의 80% 이상은 2차 함수에서 나옵니다. 나머지 20%가 3차 함수고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4차 함수가 등장을 해요. 공식이 들어가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자 우리가 그 2차 함수를 이제 도함수가 2차 함수인 경우에 원함수는 3차 함수거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원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우리는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의 비가 다 어떻다고 배웠죠? 같다고 배웠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이 극값을 가지는 두 위치에서 뭐가 생기냐면 교점이 생기죠. 이거와 x축과에. 그래서 그래프는 실패다.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쪽에도 이게 있겠죠? 그쵸? 자, 뭐 이쪽도 있지만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시험에 굉장히 잘 나가요. 자, 나는 여기서 이 부분 여기가 이제 S1이라고 한다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을 타고 쭉 위로 올라왔어요. 자, 이 S1이 뭐랑 동일하냐면 이게 S1인 건 아시죠? 그렇죠? 요 녀석의 넓이는 이 쭉 올라왔을 때 이 값과 이 값의 차라는 거 아시죠? 여기가 S1이야. 근데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위로 쭉 타고 올라가 봅시다. 자, 여기에요. 여기는 이제 S2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걸 타고 쭉 따라 올라왔어요. 그럼 어디서? 여기서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더 만나죠? 그러면 요 S2라는 녀석은 여기가 되겠죠? 근데 S1과 S2가 서로 어때요? 동일하죠? 요 두 개의 값에서의, 그쵸? 그 값의 차랑 요거 쭉 타고 올라오는 이 둘의 차이가 어때요? 동일하죠? 그쵸? 따라서 여기랑 여기의 넓이가 같은 거야. 근데 길이를 잘 보시면 1대 1대 1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똑같이 이쪽으로 따고 왔다고 생각해보자. 여기도 어차피 여기를 S3라고 한다면 여기도 어떨까?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차 함수에서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은데 그 같은 길이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냐면 2대 1, 1 이렇게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어떤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여기 슝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떤 값이 있대요. 근데 여기가 2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A래요. 여기 S1과 S2의 넓이가 같대. 그럼 A 값은 얼마야? 얼마? 3.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연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4라고 돼 있어? 그럼 그냥 6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이쪽으로 갔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넓이 같대. 그럼 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되셨죠? 자, 요게 가장 잘 나오는데 요게 하나 더. 이 식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변곡점을 가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2차 요 그래프가 있는데 만약에 변곡점이 여기라고 가정을 해보면 변곡점에서는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 배웠냐면 1대 루트 3이라고 배웠어요. 변곡점에서는. 그쵸? 자, 그러면 요 라인을 타고 밑으로 쭉 내려왔어.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잘리겠죠? 그쵸? 그럼 이때 요 부분 거기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 나오진 않아요. 이건 옆에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운데 변곡점을 가로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이때는 자, 여기랑 여기가 1대 루트 3이라고 배웠어요.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타고 내려와서 양쪽에서 타고 내려와서 2차 함수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때 요 3인 지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요 라인 말고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그쵸? 루트 3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보세요. 여기랑 여기의 넓이가 서로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 너 이거 보기. 얘랑 이렇게 해볼까요? 자, 요만큼의 넓이랑 요거 딱 반전. 넓이가 어떨 것 같으세요? 뭐 같겠지. 같으니까 얘기하겠지. 왜? 자, 요거 그대로 쭉 타고 와서 이렇게 봤어요? 그 값 차가 이만큼이야. 여기 쭉 타고 왔어요? 이렇게 봤어요? 그 값 차가 이만큼이죠. 같죠? 동일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이런 경우에요. 이차함수가 주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여기가 1에 똑같이 2야.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똑같이 해놨어. A라고 해놓고 이번에는 이렇게 했어. 여기가 예를 들어 2K면 여기가 K래. 만약에 넓이가.
아까는 둘이 같을 때야 그게 2대 1인 거야. 지금 얘네들은 뭐야? 2배 차이가 나죠? 그 말은 뭐냐면 얘를 딱 반으로 쪼갰을 때 KK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2일 때 A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자, 여기의 길이가 지금 1이죠. 그쵸?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3이 나와요. 1대 루트 3이니까. 그러면 A의 좌표는 뭐가 나와요? 1 플러스 루트 3이 답이 됩니다. 그쵸? 자주는 안 나와.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이렇게 놓고 맨날 나오는 문제는 여기가 S1과 S2가 서로 같다. 거의 대부분 이 문제가 나와. 그래서 2대 1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간혹, 가끔 이거의 반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반절 이용할 때는 몇 대 몇? 1대 루트 3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아마 여기 없을 수도 있거든요. 1대 루트 3은. 그렇죠. 여기 없죠. 저기에 그 맨 마지막에 여기에 1대 2는 있어. 그렇죠. 여기에 1대 2는 있는데 1대 루트 3은 없으니까 1대 루트 3 어떻게 잘 한번 표시를 해놔. 그렇죠? 이거 반쪽짜리 그림 그리고 요거는 1대 루트 3이다 정도는 조금 표시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없어. 여기. 내 그림 실력이 없어서 이걸 그릴 자신이 없었어. 그러니까 요건 체크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슉 놓고 슉 해놓고 슉 했을 때 S1과 S2가 같을 때는 이때 요 정도 느낌 괜찮네. 그래서 요 정도 느낌으로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반절. S1과 S2가 같은 때는 1대 루트 3이다. 굳이 하자면 1과 S2가 같을 때 S2가 같을 때는 2대 2다. 딱 요 정도 느낌 괜찮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 6분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안 붙여요. 그냥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저걸 넓이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과의 비례 관계에 대한 얘기니까 서로 같다. 이렇게 같다라고 했을 때는 2대 1이고요. 반절짜리가 같을 때는 1대 루트 3이 나옵니다. 그거 두 가지를 좀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 이건데 이게 주인공인데 약간 이거 주연급 조연은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되셨죠? 천천히 쓰시고. 써볼까요? 그럼 여기다 옆에 써놨어요. 자, 하나 더 있어요. 이차함수. 이차함수 3개입니다, 총. 자, 단독, 직선과의 관계, 이차함수와의 관계, 그리고 비율 관계는 2개 일단, 그리고 하나 더. 요게 나오면 이거 까먹으시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녀석이 있어요. 이차함수가 있는데 제가 임의 한 점에서 접선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이쪽에서도 접선 한번 쭉 그려봤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접점끼리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괜찮죠?
그리고 이 녀석의 값이 만약에 알파고 이 녀석의 값이 만약에 베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는 거기 있어요. 이거 어딘가요? 어딘가에 있어. 중간에 있죠. 자,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차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는데 직선이 여기 가로질러 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녀석을 접점으로 가지는 또 두 개의 접선이 만나는 거야. 이거는 보통 문장으로 주기보다는 그림으로 줘요. 실제로 그림으로 줍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를 S1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를 S2, 그러니까 요 안쪽을 S1이라고 부는 거고요. 여기 약간 테두리 이렇게 약간 부메랑처럼 생긴 이런 부분을 S2라고 부는 거예요. 이때 S1은 그냥 이차함수잖아요. 이차함수니까 그냥 하던 거대로 갑니다. 6분의 공식을 씁니다.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이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S1과 S2 사이에서는 S1은 이 S2라는 비율 관계가 성립을 해요. 요게 이 녀석이 무조건 2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S2라는 녀석은 12분의 이렇게 표현이 돼요. 반절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보통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둘을 섞어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 둘을 섞어보면 12분의 1과 12분의 2가 더해졌기 때문에 4분의 A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만약에 여기 전체를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4분의 이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게 솔직히 외우기가 힘들어요. 외우기 힘들어서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원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 별도로 기억하지 말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억력 겁나 좋은 사람들 외우시고 요걸 기억하는 거예요. 요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2대1의 비를 가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보통 이게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들어오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접하는 이런 그래프가 들어오고 여기서 접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치자. 이런 식으로. 그래놓고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마찬가지로 알파만큼의 길이를 가지겠죠. 이게 양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공식을 그대로 갖다 쓰기는 하지만 3분의 4 A 알파의 튀어나갈 거겠다. 이런 공식이 떠요. 요 밑에 거는 3분의 2 A 알파의 세제곱 이런 공식이 뜨는데 솔직히 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다? 여기에서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몇 대 몇의 비율을 가진다? 2대1의 비율을 가진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요것만 기억하세요. 2대1의 비율을 가진다. 요거 기억하는 거야. 쓸데없이 여기까지 외우지는 마. 물론 이제 기억력 겁나 좋은 사람들 외워도 되는데 그냥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책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다 공식들은 나와 있으니까 요것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2차 함수 거야. 2차 함수 거는 이게 다예요. 자, 기본적인 것들과 그 다음에 비율 관계 세 가지까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요들의 비율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는 얘네들보다 얘가 가장 많이 나와요. 요 세 개 중에서는 얘가 가장 중요해요. 얘가 1순위고 그 다음에 얘가 2순위, 얘가 3순위 정도 느낌이거든요. 자, 그 다음 3차함수 볼게요. 자, 3차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3차함수 요런 녀석이 있습니다. 자, 3차함수가 있는데 이 녀석에서는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냐면 보시면 예를 들어 여기 접할 때 어떻게 접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이렇게 접하는 형태에서는 우리가 지금 요 부분 여기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넓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 2차에서 세제곱 나왔잖아요. 3차니까 몇 제곱 나올까? 그냥 상식적으로
봐봐. 2차지만 우리가 이거 넓이를 구할 때 원함수의 근을 이용하기 때문에 3차 함수 거를 가져오기 때문에 3차씩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부정적분을 한 거잖아. 정적분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차 함수에서 넓이를 구할 때는 적분을 하면 4차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제곱이 들어가야 될까? 4제곱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근데 선생님 12는 왜 나와요? 그냥 아까 증명했던 거 똑같이 하면 이거 나오거든요. 근데 선생님 저 헷갈리는데요. 이게 2차잖아요. 2차. 2차니까 2차하고 3차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 3은 6이고요. 요거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 적분하면 4차 함수 되죠. 그럼 3, 4, 10이죠. 그래서 10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됐죠? 2차 함수는 2차 함수 적분하면 3차 함수니까 2, 3은 6이고요. 3차 함수는 3차 함수 적분하면 4차 함수예요. 그래서 3, 4, 10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2차 함수는 적분하면 3차 함수니까 3제곱이고요. 마찬가지로 3차 함수 적분하면 4차 함수니까 4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하나 있고요. 여기에도 비율 관계가 들어가요. 여기에도 비율 관계가 들어가는데 볼게요.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4차 함수 중에 이런 녀석이 있어요. 이런 그래프 아시죠? 4차 함수 중에 어떤 경우에요? 3중근 가지고 하나의 실근을 가지는 극소값만 가지는 경우를 예시를 든 거예요. 이때 여기 중근을 가지는 지점을 이렇게 뚫고 가요.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식이 나오냐면 4차잖아요. 4차 함수. 그러니까 4, 5, 20이니까 20분의 최고차의 개수 A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자, 하나 더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4차 함수에서. 이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대칭해도 되고 어쨌든 극대값을 가지는 경우에 한해서야 이때 여기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좀 달라서 30을 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냥 아주 기본적인 공식은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렇게.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저 5개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야 정적분에서 넓이 구하는 공식 외우고 있어? 몇 개야? 물어보면 보통 5개를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6분의 공식 하나, 2개. 그렇죠? 개수 바꾸는 거. 개수 그대로인 거 하나, 개수 바꾸는 거 하나 해서 6분의 공식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3차 함수에서 나오는 거. 요거는 이제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식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3차 함수에서 접점과 또 다른 실근을 가지고 하는 이 경우에 한해서 12분의 공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4차 함수에서 3중근을 가질 때 3중근을 가지는 경우에는 20분의 공식이 들어가요. 그런데 4차 함수에서 극대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저 부분의 넓이밖에 못 구합니다. 공식으로는. 다른 부분은 그냥 계산하셔야 돼요. 자,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30분의 공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은 2, 3은 6, 12는 3, 4, 12, 20은 4, 5, 20인데 저 맨 끝에 있는 녀석은 지멋대로예요. 물론 오르게 30이긴 해요. 오르게 30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요렇게가 일단 기본 세팅이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 나눠준 거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눠준 거에서 의미 없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부분 있죠? 뭐라고 할까? 요거 솔직히 의미 없어요. 요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요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요게 여기 있는 거 있죠? 가운데 요게 지금 이거야. 요거 그쵸? 너무 밑으로 딱 붙어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그리고 요거야 요거. 이거 찍어도 돼. 이거 나중에 다 아직 안 끝났어. 다 그럼 깨끗하게 써야 돼. 그럼 갑자기 괜찮아. 이거 편해. 고민되는데? 잠깐. 나 글씨를 깨끗하게 써야 되는데. 잠깐만. 일단은 자, 이제 마지막 남았어요. 우리
2차 함수에서는 요게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1대2라는 비율 관계잖아. 그리고 1대 루트 3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 4차 함수에 보면 어떤 비율 관계가 있었냐면 여기서 이거 몇 대 몇의 관계가 있었어요? 이거 몇 대 몇이야 이거? 이거 몇 대 몇이야? 얘들아 제발 이거 몇 대 몇이야? 준원아 정신 차려야 돼. 너밖에 모르겠다 이거. 이거 몇 대 몇의 비율 관계가 있어요? 이거 몇 대 몇? 아무것도 아니야. 몇 대 몇? 그래요. 자, 요거 이렇게 보시면 (1대 3의)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나오는 비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더 만들어 볼 거거든요. 이걸로 요거 만들 거야. 다시 이걸로 요거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면 요건 좀 작게 그릴게요. 자, 우리 3차 함수 중에 요런 녀석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녀석이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이잖아요. 근데 얘는 중근이기 때문에 3중근이 뜨고요. 이건 하나의 근이기 때문에 뚫고 지나가는 그림이 생깁니다. 이 그림이 여기 밑에 이제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근데 이게 몇 대 몇이라고요? 여기가 잠깐만요. 극각 3중분 극각 두두두 됐고 됐죠? 됐다. 3차 함수로 잠깐만요. 화면에 들어가나? 어디 화면에 안 들어가네? 잠깐만. 네. 자, 여기 볼게요. 네, 화면 끝까지 잘렸어. 지금 여기서 몇 대 몇이라고요? 3대 1이라고 했죠. 그쵸? 이거 그대로 위로 당겨 올려오면 만나겠지? 요건 이해되시죠? 이렇게 만날 거라는 건 아시죠?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랑 여기를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여기 봤더니 몇 대 몇이야? 3대 1의 비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여기도 지금 몇 대 몇이야? 3대 1이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봐봐. 내가 여기의 넓이랑 S2를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거야. 자, S1 그대로 따와봐. S1 쭉 가지고 내려오면 어디만큼이? 이만큼이 S1인 거예요. 그쵸? 이 3차 함수의 넓이가 원함수인 4차 함수의 극값의 차랑 똑같을 거라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S1이 될 거라는 거잖아. 근데 자, 여기서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가 쭉 타고 오면 얘랑 어때요? 동일하죠? 그 말은 뭐야? 얘랑 얘의 넓이가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3차 함수에도 여기는 안 써 있어요. 없더라고. 3차 함수에도 이제 요 b가 성립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접할 때 요 접하는 이 그림에서 어느 쪽이냐면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고 이쪽이야, 이쪽 뚫고 가는 부분. 자, 여기 보시면 여기를 착각하시거든요, 가끔. 여기 아니야. 여기 말고요. 여기 뚫고 가는 부분 있죠. 뚫고 가는 부분에서 3대 1의 b가 나오면 얘네들이 넓이가 같습니다. 아시죠?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대 1의 b를 이걸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요 뚫고 지나가는 부분에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넓이가 서로 같다. 이게 그냥 문제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직선이 하나 뚫고 가고 있어. 근데 요 녀석의 좌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였다고 치자. 요 녀석의 좌표를 4라고 잡았어요. 근데 여기 어딘가에서 자, 이렇게 나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딱 해놓고 여기는 4라고 잡고 여기랑 여기의 넓이가 서로 같다고 나왔어 문제가.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 6이잖아요. 그럼 여기 당연히 얼마가 되는데 3대 1이니까 6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 넓이가 어떻다? 같다. 그쵸? 이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쵸? 지금 3차 함수의 요거 비율 관계 요거 하나 3대 1. 그렇죠? 4차 함수에 떠오는 3대 1의 관계. 원래는 이건 안 할게요. 안 할 거야. 그냥 여기에도 1대 루트 2라는 관계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또 만들어지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학교 시험에서. 아직까지. 그 어떤 학교에서 본 적이 없어. 얘는 본 적이 있거든요. 김포구에서. 근데 다른 애들은 어느 학교에서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딱 요 정도. 지금 딱 요 정도만 알면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거 제 기억에서는 제가 고등학교 10몇 년 동안 한 그 기억에서는 그 모든 학교에서 나오는 공식은 이게 다예요. 학교 시험 수능 말고 학교 시험 요게 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된 것 같죠? 요 정도면? 요 정도면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하나 더 있다. 쓸게요. 이거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지만 써드릴게요. 자, 여기다 부록. 잘 안 나와요. 이거 외우세요. 안 나오는 줄 물어보면 좀 그런데. 원하시는 사람만. 자, 3참수의 그래프 있어요. 갑자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놓고 S1과 S2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 예를 들어 여기의 길이가 L이라고 하고요. 여기의 길이가 M이라고 한다면 자,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갑니다. 조금 골치 아파요. 자, 여기가 6분의 1 6분의 A예요. A의 절대값 A 그리고 이 녀석 L이죠. L의 4제곱 더하기 12분의 A의 L의 세제곱 M의 이렇게 갑니다. 이게 뭐냐면 S1의 넓이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 그냥 할래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잘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있으니까 그냥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S2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똑같아요. 근데 이제 M이라는 녀석이 주인공이 돼서 6분의 A에다가 M의 4제곱 플러스 12분의 A에다가 M의 세제곱 나도 거의 쓰질 않아서 세제곱 L 이렇게 가요. 근데 봐봐. 선생님 저 그냥 3개 실근해서 적분할래요. 그게 나아. 얘는 이 계산하는 게 나아요. 계산하는 게 나니까 여기 아마 써있을 거야. 직접 계산하는 것이 수월하면 써있죠. 여기 맨 위에 요거 그쵸? 이 공식이 이거거든. 딱 보면 느끼잖아. 직접 계산하는 게 수월해 보이지? 자 그러면 선생님 근데 저런 공식이 왜 존재해요? 뭐 쓸 때 필요하냐면 이럴 때 필요해. 이럴 때 기함수 있죠. 기함수에서 이렇게 가면 요 길이도 L이고 요 길이도 똑같이 L이 되겠죠. 왜냐면 둘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기함수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게 모든 애들이 전부 다 L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뭘로 바뀌냐면 4분의 A L의 4제곱이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지 말고 이거 그냥 정적분 하는 거야.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거 기억하는 거야. 이거 기함수에서 넓이 구할 때 이들의 차 있죠? 이들의 거리. 그래서 4분의 A L 4제곱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4분의 A L의 4제곱 그렇죠? 4분의 L의 4제곱을 곱한다 이런 느낌으로 요것만 그렇죠? 요거는 그냥 존재하나 보다 하고 넘어가.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요거 생각하세요. 요거는 기함수의 넓이 구할 때 특별히 사용하는 녀석이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괜히 여러분 혼란스러워. 쓰지 마. 됐죠? 이렇게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3차 함수에서 막 극값의 차 구할 때 썼던 공식들 있잖아요. 뭐였죠? 2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쵸?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 여기서 나왔겠지. 선생님 왜 6분의 1가 아니고 2예요? 봐봐. 3차함수 미분하면 3이 앞으로 땡겨가잖아. 그럼 3이 앞으로 땡겨가서 6을 2로 바꿔놓는 거야. 그럼 봐봐. 이쪽으로 가볼까? 요거잖아요. 요거의 넓이를 구하는 게, 그쵸? 그러면 요거의 넓이를 구하는 게, 그러면 봐봐. 물어볼게요. 여기서 이들의 극값의 차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뭘 곱해서? 4를 곱해서. 그렇죠? 그러면 3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하면 극값의 차를 또 구하는 게 가능해요. 여기서도. 그렇죠? 근데 잘 안 써. 잘 안 쓰니까 굳이 막 그렇게까지 하면 머리가 아프잖아. 선생님 2분의 a 어떻게까지 3분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주 나오는 것만 기억하라는 거야. 괜히 안 오는 거. 이것도 지금 너희 머리 아프잖아. 그렇죠? 자, 이거는 지금 빨간색으로 쳐진 거 있죠? 빨간색으로 그려진 거. 이거 빨간색으로 하면 안 돼.